1801년 영국의 과학자 토마스 영은 아주 단순한 실험 하나를 준비한다. 벽에 좁은 틈 2개를 뚫고 그 틈으로 빛을 통과시킨 것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빛을 아주 작은 입자의 흐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토마스 영은 달랐다. 그는 빛이 물결처럼 퍼지는 파동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빛이 파동이라면 두 틈을 지난 빛은 서로 겹치고 강해지고 때로는 서로를 지워버릴 것이다. 간섭, 실험 결과 스크린에는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반복되었다. 간섭 무늬가 나타난 것이다.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이 실험은 당시 물리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았다. 빛이 정말 파동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게 파동의 특성이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로부터 한참 뒤 과학자들이 이 실험에 빛이 아니라 전자를 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처음에 전자 하나를 쐈을 때 스크린에는 분명 점 하나만이 찍혔다. 그런데 이 과정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자 무작위로 흩어진 것 같던 점들이 서서히 어떤 무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빛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간섭 무늬를 말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전자 하나하나는 분명 입자처럼 도착했다. 하지만 그 점들이 쌓인 결과는 파동처럼 나타났다. 전자 하나가 마치 2개의 틈을 동시에 지나 자기 자신과 간섭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이에 과학자들은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다. 전자가 틈을 지나는 곳에 검출기를 설치해 왼쪽 틈을 지나는지 오른쪽 틈을 지나는지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더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 간섭 무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전자는 여전히 스크린 위에 점 하나로 찍혔다. 하지만 이제 그 점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파동의 줄무늬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자가 어느 길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순간 전자의 행동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이다. 검출기가 없을 때 스크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전자는 분명 하나의 길만 지나간다고 말할 수 없었다.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는 2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겹쳐 있는 상태. 물리학에서는 이를 중첩이라 부른다. 그리고 측정하는 순간 그 수많은 가능성 중 단 하나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스크린에 맺힌 하나의 점이라는 형태로 말이다. 그렇다면 전자는 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양자 세계의 가장 불편한 원리 중 하나를 내놓는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일명 불확정성 원리. 입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할수록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점점 흐릿해진다는 뜻이다. 이건 단순한 오차나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닌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정보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입자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움직임을 동시에 가질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건 물리학자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말이다. 자연이 근본적으로 확률에 의해 움직인다는 생각, 측정하기 전까지 현실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생각. 아인슈타인은 이런 세계를 거부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유명한 말을 남긴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깊은 질서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오히려 우리가 자연에게 던지는 질문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전자는 측정하기도 전에 반드시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 하나에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인간의 상식을 양자의 세계에 억지로 들이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그럼 전자 하나가 측정 전까지 여러 가능성을 품고 있다면 왜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일까? 왜 책상은 여러 위치에 동시에 있지 않고 왜 사람은 여러 상태가 겹쳐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1935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처럼 양자역학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이 상자 안에는 고양이 한 마리와 방사성 원자 하나 그리고 독극물 장치가 들어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 원자가 붕괴하면 장치는 작동하고 고양이는 죽는다. 문제는 그 원자가 정확히 언제 붕괴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상자를 열기 전에 원자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동시에 겹쳐 있는 것처럼 기술된다. 그렇다면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대체 어떤 상태인 걸까?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중첩이라도 되어 있는 걸까? 우리는 그런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 우리 눈앞의 세계는 언제나 단 하나의 결과만이 이어지고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많던 나머지 가능성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양자역학이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물리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관측의 의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일뿐만이 아니다. 빛이 닿고 공기와 부딪히고 주변 세계와 정보를 주고받는 그 모든 상호작용이 관측이다. 실제로 전자 하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진공 속에 고립시킬 수 있다. 너무나도 작으니까. 하지만 고양이는 다르다. 고양이는 숨을 쉬고 열을 내고 수많은 공기 분자와 부딪히고 빛을 반사하며 주변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 순간 그 미세하고 섬세한 양자의 중첩은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린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결 어긋남이라 부른다. 결이 깨진다는 것, 서로 겹쳐있던 가능성들이 더 이상 하나의 파동처럼 함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왜 그 수많은 가능성 중 하필 이 하나가 현실이 되었는지, 왜 이 현실이 선택됐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더 기묘한 것은 중첩이나 결어긋남 같은 양자역학의 이상한 특성만이 아니라 이 기괴한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실험과 계산이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그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다.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막는 아주 작은 스위치다. 그런데 이 작은 스위치는 양자역학 없이는 애초에 존재할 수조차 없다. 물리학자들은 전자가 일정한 궤도와 에너지만을 가질 수 있다는 양자적 규칙을 활용해 전류가 흐르는 길과 막히는 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그 결과가 반도체였고 트랜지스터였고 마이크로칩이었다. 우리 문명 깊은 곳에는 언제나 양자역학이 숨쉬고 있었다. 우리는 양자역학이 이상하다고 기묘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어쩌면 이상한 것은 양자역학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고 양자역학은 그 낯선 진실을 기꺼이 우리 눈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우주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알려주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계산법을 우리 손에 쥐어주었다는 점이다. 전자 하나가 정확히 어디에 찍힐지는 몰라도 수많은 점들이 만들어낼 무늬는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이 우주는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의 파동 위에서 매 순간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거대하고도 눈부신 양자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